네, 얼마 전에 조명한 교수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리드하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조직원들이 리더를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신뢰란 무엇일까? 신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신뢰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는요,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이요,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이라는 데를 찾아보면요, 좀 거창하지만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요,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는 억제한다. 그러니까 뭐죠?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기가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행위자는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판단 내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직원들이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라 가지고 간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필수 요건은 바로 신뢰입니다. 자, 왜 신뢰가 중요하냐,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면요, 신뢰는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조직원들을 데리고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리더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죠. 자, 오늘 리더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건물에 불이 났으니까 조직원들을 빨리 대피시키세요. 지금 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은 다급한 리더는요, 조직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야, 빨리 뛰어! 창으로 뛰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리더가 소리치자마자 다 뜁니다. 왜 뛰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분이 뛰라 그래서 뛴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야, 뛰어! 그랬는데요, 아무도 안 뜁니다. 그리고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또 뭐야? 그런 방식으로. 이유를 왜 그랬을까요? 안 뛴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뛰라 그랬기 때문에 안 뛴 거예요. 자, 이유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뭐죠? 리더가 평소에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위기의 상황에서 조직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 리더가 평소에 신뢰를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신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나 조직이요, 신뢰가 떨어지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뢰가 올라가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비용이 낮아집니다. 자, 요새 속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조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이 신뢰를 갖고 있는 쪽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쪽은 아마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바로 신뢰는 성과 창출의 근본이 되고요, 바로 조직 경쟁력이 강화하는 데 근본이 되는 이유이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핵심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요, 신뢰받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리더가 점검해 봐야 되는 신뢰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자, 여기서 제가 신뢰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렸지만 조직에서의 신뢰란 무엇일까? 조직에서의 신뢰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나 자신과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다. 결국 뭐냐면요, 예측 가능함에서부터 오는 믿음이다. 나 너 믿어. 나 너 믿지. 야, 너 나 알지. 이런 신뢰 갖고서는 조직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조직에서 필요한 신뢰는요, 바로 예측 가능함에서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분은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바로 크게 신뢰를 이루는 요소고, 바로 그런 신뢰가 우리 조직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관성입니다. 리더는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우리 조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성과 창출 역량을 갖고 있을 때 조직원들은 리더를 신뢰합니다. 자, 일관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항상 일관된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생각이 일관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 일관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우리 조직원들한테 다 읽힙니다. 그러면 생각이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가진 가치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조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상사와 가장 일하기 싫은 상사를 서베이를 해보면요, 직원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의 1등은 항상 어떤 분이 나올까요? 거의 60%의 사람들이요, 일관성 있는 상사를 하고 일하고 싶어 하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사는 어떤 상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1번으로 나오는 답변은요, 일관성 없는 상사. 특히 지시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맨날 나를 골탕 먹이고 맨날 삽질만 하게 하는 상사는 정말 피하고 싶다. 뭘 얘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상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관된 모습을 지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업무를 잘 성찰하셔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기업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결을 짓고, 그것이 우리 조직에서, 내가 이끄는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원칙과 기준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명확히 알아서, 자, 해석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액션을 취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는 레벨까지 리더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디 떨어져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리더가 일관된 모습을 지킬 수 있을 때야 우리 조직도 일관되게, 그것도 여러 사람이 일하는 그 조직이 일관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리더의 가치, 업무 가치, 핵심 가치를 성찰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정하시고 이 조직원들이 일관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핵심 가치가 살아서 일하게 하려면요, 리더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부분 신경 쓰시라고 합니다. 항상 칭찬과 질책을 할 때,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칭찬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될 때 사람들은 내가 이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원칙과 기준이 나의 일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의 내재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더의 핵심 가치가 조직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라는 것은요, 세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가치가 우리의 큰 가치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래서 리더는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조직원들이 그 해석을 자기의 액션을 하는데 결정을 내리는 원칙과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레벨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관성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리더들이요, 선입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리더가 이러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대우에 있어서 공정성. 내가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난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 직원들 차별 없이 내가 다 대우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나는 우리 조직원들의 호칭을 공정하게 쓰고 있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김 과장 갑시다. 뭐 그다음에 다른 이 과장한테는요, 철수야 가자. 김 과장이 듣기에 이철수 과장한테는 이름을 부르고 나는 직책을 부르네. 친하구나 둘이 맨날 뭐 술도 마시고 그러나 보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잘 주나?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 호칭을 공정하게 쓴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은요, 조직원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대면 시간의 공정성입니다. 시간을 공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조직에서요, 나는 누구와 매일 점심을 먹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놀라는 일은요, 내가 항상 먹던 사람하고요, 굉장히 많이 점심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도 모르게요, 내가 좀 편한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보내게 되는 그런 조직원들은요,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우의 공정성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호칭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시간을 쓰는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가의 공정성인데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 계신 분들한테요, 상사의 역량평가가 객관적인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60-70%는요 객관성에 의구심이 있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에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하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은요 황당해 합니다.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방식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할 것인지 연초에 시작할 때 미리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의 원칙과 기준은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의 과정은 협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울 때도 중요한 게요, 우리가 KPI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업적 평가, 그런 것은 KPI가 점수화되기 때문에, 물론 KPI의 부작용도 있다고 제가 전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점수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객관적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업적 평가 같은 것은 KPI로 평가를 하시면 뭐 그래도
불만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나 역량평가 같은 것은요, 정말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모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원칙과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에 불만을 갖고 내가 직원들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을 평가하는 것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평가는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더의 고난입니다. 그 대신 고난을 갖고 있대 그 고난을 잘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고난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시면서 그것들이 쌓여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정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우리 조직원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어야 이들도 평가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이들의 궁극적으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 일관성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정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과 창출 역량 또는 성과 지향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남이가 야, 다 알잖아. 우리 힘든 거 알잖아.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이러면 참 좋은 형 같은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면 항상 팀이 없어지고 고가가 낮고 딴 팀들은 다 보상받고 인센티브 받는데 우리 팀은 못 받고 결국은 팀이 해체되고 정말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런 조직은요, 리더들이 한번 경험한 다음에 다시는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직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근데 성과를 그 사람하고 할 때 성과가 안 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성과를 창출하는, 그래서 성과가 창출되도록 리드하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850년대예요. 그 당시는 뭐 미디어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재밌는 게 참 귀하던 시절입니다. 1850년대 어느 날 뉴욕 타임스에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요.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 외줄을 걸어놓고요. 제가 외줄 타기를 할 테니까 구경 오세요. 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요. 5,000명이 모였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갖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외줄 타는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성공했을까요? 오, 찰스 블론딘이요.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정말 신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랬습니다. 찰스 블론딘이 내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박수 쳤어요. 건넜을까요? 건넜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쫙 건너갔다 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찰스 블론딘이 사람 앞에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합니까? 해서 막 난리가 났죠. 자, 그러면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와, 당신 정도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찰스 블론딘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제 등에 업히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 열광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피하면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눈을 땅에 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요. 한 사람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와서 아무 표정 없이 찰스 블론딘 등에 옆에서 둘은 외줄을 타기 시작했고요. 성공적으로 줄을 건너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뚜벅뚜벅 걸어놓았던 사람들은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찰스 블론딘의 옆집에서 같이 자란 중마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면서 찰스 블론딘이 얼마나 줄타기 연습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줄을 잘 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냥 걸어 나와서
등에 업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조직원들이요, 리더인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과 함께 가면 성과는 날 거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히듯이 여러분 등에 같이 업고, 때로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바로 리더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조직원들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리더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항상 리더들은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큰 돌을 먼저 정해라. 그래서 스케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소에 항상 성과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많은 조직의 리더분들이요, 그거 되겠어? 야, 그거 하는 소리지? 야, 그래 갖고 되겠니?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조직원들은요, 안 되는 거구나, 굳이 뭐 내가 힘들게 할 필요 없구나 라고 아예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리더의 성과 창출 역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신뢰받는 리더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일관성과 공정성과 성과 창출 역량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정말 기둥처럼 단단하게 신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 밑에 기초석이 단단하게 깔려야 된다고 해요. 그 기초석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긍정성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 탐험으로 남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튼이라는 분이 이끄는 28명의 남극 탐험대였습니다. 이 인듀어런스로 굉장히 알려져 있죠. 이 탐험대는요, 시작하자마자 풍파를 만나갖고 2년 동안 빙하 위에서, 그리고 무인도 섬에서요, 펭귄 반마리씩 잡아먹으면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한 명의 사망자나 낙오자도 없이 28명이 모두 생還하는, 거의 2년의 시간 만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셰클턴 경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딱 가지는 바로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리더는요, 신뢰받기 위해서 긍정성을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조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어렵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잖아. 코비드 상황,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거야. 우리 그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다 망하는 것 같았잖아. 그저 우리가 이뤄냈잖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조직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로부터 신뢰를 보고 싶어 한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고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리더를 찾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조직원들이 따라오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받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성이라는 기초석 위에 여러분이 항상 일관되고 공정하고 성과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되실 때 조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감히 자신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신뢰받으십시오.